풍벌레 운전병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개보건님. 저는 올해 파릇파릇하게 전역한 예비군 0년차 시청자예요. 평소 알바하면서 혹은 장거리 이동할 때 개보건님 썰랑썰레를 듣던 중 제 군생활이 나름 기억이 남는 에피소드가 있어서 카페에 글을 씁니다. 필력이 그다지 좋지는 않은 편이라 약간 횡설수설 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대학교 2학년 카투사에 떨어져서 더 이상 별다른 생각이 없었던 저는 일반 징집병으로 2021년 7월에 논산훈련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징집병이었던 저는 당연히 동아주차를 포함한 총 6주간의 훈련소 기간이 끝나면 바로 자대로 갈 줄 알았는데 훈련소 수료 후 저는 K53 운전이라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주특기와 함께 육군 종합군수학교로 떠나게 되죠. K53 일명 다목적 전술 차량이라고 불리는 궤도 차량이에요. 4.2인치 박격포를 실은 K532, 무선 중계 차량을 장치를 실은 K533, 전자전 레이더를 탑재한 K534로 나눕니다. 저는 모 사단에 화기중대로 배치받으며 K531을 몰게 되었죠. 이렇게 생긴 거 이거 많이 봤지. 많이 봤어. 훈련할 때 탱크같이 생겼는데 야지 막 왕 하면서 막 다니는 이네 많이 봤지. 이 차는 박격포와 포탄을 모두 적재하여 무려 7톤이라는 무게를 자랑하는데 이 때문에 평지에서는 아무리 엑셀을 밟아도 50km가 나오지 않는 차입니다. 거기다가 재생연도는 2010년이지만 실제 원본은 70년도에 만들어진 차에다가 허다했기에 약간 꾀재재하고 잔고장도 많은 그런 차였죠. 처음 차를 몰았을 때 2021년도에 파워 핸들이 없는 차량이 있다는 거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그런 이 차의 가격은 2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자대에 배치받은 뒤 4.2인치 박격포 편제에 따라 저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운전병이라는 주특기에 박격포 탄약수 보직을 겸하게 되었죠. 당시 대부분의 교육훈련은 모두 연병장에서 실시하였고 호국훈련이나 혹한기 대대 ATT 같은 대형 전술 훈련이 아닌 다음에야 저희 차량이 부대 밖으로 나갈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저는 운전보다는 탄약수를 더 많이 뛰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22년 8월 제가 상병 4호봉이 되던 날 저희 중대는 축사탄 사격이 예정되어 있었고 사격은 그 당시 부대에서 약 40km 떨어진 훈련장에서 실시되었는데 시속 50km도 나오지 않는 이 차로는 1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게다가 이 차는 엔진이 차 앞쪽이 아니라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8월의 더위와 엔진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열기에 저와 소대장님, 상사급의 부사관이 소대장을 맡는다고 하네요. 마른 오징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차에 에어컨이 있긴 했지만 뜨거운 바람을 뿜어내는 드라이기에 불과하고 사건은 사격을 마친 후 부대로 복귀하는 길에 생기게 됩니다. 저와 소대장님은 더위에 날아갈 것 같은 의식을 겨우 붙잡아가며 앞서가는 콘보이 차량을 겨우겨우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25톤 화물 트럭이 즐비한 산업도로를 지나던 중 탕! 무언가 세게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저와 소대장님은 의자에 올려둔 고인목이 진동에 떨어진 거라고 생각하고 별 관심을 주지 않았죠. 저희는 이때 이 소리를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됐습니다. 한 5분쯤 지났을까요? 차량이 한번 덜컥 덜컥 하더니 갑자기 핸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아예 핸들이 움직이질 않았죠. 놀란 저는 바로 소대장님! 핸들이 안 움직입니다! 라고 소리치고 지시에 따라 체중으로 핸들을 꺾어가며 겨우겨우 갓길에 세웠습니다. 갓길에 정차 후 다시 차를 움직여보려 했지만 핸들은 꼼짝도 하지 않고 결국 발이 묶이게 되었죠. 저와 소대장님은 해당 사실을 윗선에 보고한 후 뒤따라왔던 간부님들과 함께 대기하게 되었습니다. 한 5분쯤 지났을까요? 뒤따라오셨던 간부님 중 한 분이 저에게 약간 논란투로 저거... 라며 차 내부를 가리키셨습니다. 간부님의 손끝에 향해 있던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즉 엔진 쪽에서 하얀 연기가 계속해서 뻘뻘뻘뻘뻘뻘뻘 올라오고 있었죠. 설상가상으로 차 밑에는 형광 녹색의 냉각수가 잘잘잘잘잘 흐르고 있었습니다. 놀란 저는 차 시동을 꺼보려 했지만 웬걸 차 키를 뽑아도 엔진이 꺼지질 않습니다. 이거 디젤인가 보네. 디젤이면 압축기관이라 연료를 막아도 지가 혼자서 계속 엔진 움직이면서 엔진 빨아먹으면서 터뜨릴 수 있는데 차는 금방 연기로 수증기와 무언가로 가득 차게 되었고
저는 급하게 차 뒷좌석에 거치해뒀던 저와 소대장님의 총기와 장구류를 착용해서 차 밖으로 꺼냈습니다. 총을 꺼내는 와중에도 차가 터지지 않을까 두려움에 떨면서 말이죠. 차에서 꺼낸 총은 뜨뜻하다 못해 뜨거워질 대로 뜨거워져 있었고, 놀란 저와 소대장님은 대대에 계신 수송반장님께 바로 연락했고, 두 명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엔진부의 후드를 열어서 수송반장님의 지시에 따라 엔진을 어찌저찌 정지시켰습니다. 그렇게 상황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죠. 나중에 듣기로는 엔진부의 방열판을 고정하는 고무 부품이 노후화돼서 찢어졌고, 그 과정에서 고속으로 돌던 부품이 냉각수가 흐르던 배관을 박살내서 이렇게 된 거라고. 앞에서 말했던 텅 소리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행동불능이 된 제 차량을 다시 부대로 데려가야 되는데, 저희 부대에는 박격포를 실은 상태에서 얼추 6톤쯤 되는 이 차량을 견인할 만한 차가 전혀 없는 것이죠. 얼마 후 제 차를 견인하기 위해 여단 군수대대에서 차량이 올 것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만 정확히 언제쯤 온다는 이야기가 없었죠. 그런데 저희가 정차해 있는 곳은 25톤짜리 트럭이 1분에도 수십 대씩 지나다니는 산업도로였고, 만에 하나 생길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서 차와 좀 떨어진 곳에 8월의 따뜻한 햇빛을 맞으며 경광봉을 들고 차량 유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여단의 견인차를 오매불망 기다리면서 말이죠. 지나가는 덤프트럭이 몇 대인지 세는 것도 이제 무의미해질 때쯤, 그러니까 한 2시간이 훌쩍 넘어서야 여단 견인차는 모습을 드러냈고, 저는 시뻘겋게 익어버린 팔, 얼굴과 함께 부대로 복귀하였습니다. 며칠 동안 팔이 쓰라려서 고생을 좀 했습니다. 참고로 차는 사건 이후 입고되어 거진 한 달 뒤 지내서야 부대에 돌아올 수가 있었죠. 당시 대대에는 업무 때문에 사단에서 오신 4.2인치 박격포만 전담으로 맡으신 간부님이 와 계셨는데, 그 간부님께서도 20년 넘는 군생활 동안 저 차가 저렇게까지나 마탱이가 간 거는 이제 두 번째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한 번 또 있었네. 그만큼 흔치 않았던 일인 거죠. 그렇게 큰 액땜을 한 덕분일까요? 저는 이후로 큰 사고 없이 군생활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전역하는 날 소대장님께서 함께 생사얘기를 했던 전우가 떠난다며 아쉬워했던 게 생각나네요. 콩벌레 운전병님께서 올려주신 써랑썰레였습니다. 그 외에 운전하다 보면, 특히나 군대에서 운전하다 보면은 별 희한한 일들이 다 있어요. 그게 탱크가 됐던 트럭이 됐던 차가 됐던 다 상관없이요. 다행히도 뭐 큰 사고 없이 조치가 잘 돼가지고 안 다치고서 마무리된 점 참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군대에 있는 차들이 굉장히 투박하고 그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교환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그 일반적인 우리 사회에 있는 자동차들이랑은 다르게 센서라든지 그 차량에 탑승해 있는 사람들을 위한 뭐 무슨 저런 뭐라고 해야 돼, 복지? 옵션?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멀미도 엄청 많이 하고, 그 두 돈 반 아마 뒤에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멀미 때문에 자야 돼. 안 자면 토해요. 그 완전, 그래서 두 돈 반 뒤에 트럭 뒤에 타면은 노곤하고 그래서 잠이 잘 온다 그러는데, 그 전에 이제 훈련하다가 체력을 많이 쓰고 그래서 앉아 있으니까 이제 피곤이 몰려오고 그런 것도 있지만, 두 돈 반 트럭 자체가 이 쇼바가 이 유압 쇼바로 뽀용뽀용 이렇게 부드럽게 되는 쇼바가 아니라 판스프링이라 그래서 쇠떼기를 겹쳐가지고 만들어 놓은 쇼바라 가지고, 그래서 어디 돌 같은 데 부딪히면 탕탕 튀어요. 이렇게 바로 팡팡 튄단 말이에요. 굉장히 위험하죠. 여튼 안 다쳐서 참 다행이고, 군대에서 지금도 운전병으로 계시면서 여러 가지 사고 같은 거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 많으실 텐데 항상 몸 건강히 전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재미난 이야기들이 있나요? 여러분들의 재미난 이야기 네이버 카페 개보고 팬 다 모여라 개팬다로 오셔서 써랑썰레 게시판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유튜브로 작업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라 지키기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국부장님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